안녕하세요. 네, 이제 2주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세 사람도 오고 그래서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지난 2시간 동안에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무엇인가 봤더니 무엇이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됐어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 전기 에너지란 뭐였냐면 전하들이 모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였죠. 전하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놈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뭐하고 같았냐면 전하들을 거기까지 모아놓는데 내가 해준 일과 같았어요. 그게 바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부터 우리가 쭉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를 적용하는 장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것이 바로 축전기입니다. 축전기란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여러분 축전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축전기가 사실은 회로 속에 들어있으면 조그매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축전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도체 2개 옆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축전기인데 이 도체가 전하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축전기는 도체 2개를 갖다 놓은 거라고 했으니까 도체가 뭔지 먼저 공부를 해야지 될 텐데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도체와 저전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도체는 뭐고 저전체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간단합니다. 답이 뭔지 되게 간단해요. 누구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있어도 내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누구 대답할 사람? 네,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도체란 뭐냐면 도체는 뭐겠어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도체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도체하고 저전체밖에 없으니까 그럼 저전체는 뭐겠어요? 그렇죠. 저전체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물체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여기서 본다면 자 여기 연필이 이렇게 있는데 연필에다가 클립을 끼워가지고 여기다 건전지를 연결해 보겠어요. 그런데 그때 연필을 양쪽을 깎아가지고 이 클립을 까만 이거 뭐죠? 이거 연필 쓸 때 까만 거 그거 뭐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심지? 흑심? 흑심.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 탄소인데 요건 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 전류를 흐를 수 있는 물체가 바로 도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전체는 뭐예요? 저전체는 당연히 뭐예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물체로 부도체라고도 하면 여기 뭐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클립을 어디다가 연결시켜요? 여기 있는 나무에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 불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전류란 전하가 움직이는 것인데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도체라고 그러고 흐르지 못하는 물체를 우리 저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도체에서 전하가 흐른다고 하는데 이 전하 흐르는 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서 흐를까 하는 걸 좀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도체에서 전류를 나르는 입자는 뭐냐면 전자라는 입자예요. 전자 여러분 막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현미경으로 엄청 막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보면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근본적으로 안 보여요. 따라서 전자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은 도체에서 전류를 나르는 입자가 전자라는 거 전류 발견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알게 됐어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1학기 때 우리 기본 단위 배울 때 전기 현상과 관계된 기본 단위가 전하의 단위가 아니라 전류의 단위예요. 전류를 먼저 발견했어요. 근데 그 전류가 뭔지는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전류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움직이는 게 자유전자인데 사실은 물체 속에는 어떻습니까? 원자 속에 전자가 잔뜩 있죠. 이 원자는 어떻게 해요? 원자핵이 잡아다니죠. 그래서 보통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는 한 원자 바깥으로 나가질 못해요.
근데 멀리 있으면 여기 이게 원자핵이면 원자핵에서 좀 멀리 있으면 원자핵에서 그 전자한테 주는 영향력이 작아가지고 사실은 어떤 한 전자에 묶이지 않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자들이 거기에 하나씩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물질이 도체이고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줄 것 같으면 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도체의 경우 원자의 최각 전자가 한 원자에만 속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자유전자로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도체의 자유전자의 특징은 어떠냐면 아무리 작은 전기력을 받더라도 움직여요. 전기력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해요?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기력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기장이 아무리 작아도 움직여버려요.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만 있으면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니까 언제까지 움직이느냐? 움직여가지고 이 자유전자들이 또 만든 전기장하고 원래 외부에서 가해준 전기장이 더해져서 어떻게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자유전자가 계속 움직여요. 도체 내에서는 좀 기다리면 처음에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그 도체 내에 전기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기다리면 도체 내 전기장이 0이 되는데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고립된 도체의 경우겠어요. 근데 이게 고립되지 않고 계속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체가 전기장 아래 놓으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자유전자가 재배치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축전기란 바로 이런 도체를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전하분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축전기인데 그러면 축전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축전기 중에서는 회로에 들어가는 굉장히 조그만 축전기도 있지만 우리 실험에 사용하는 이런 축전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도체판이에요. 도체판에 여기다 이 도체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체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전위차를 걸을 것 같으면 여기에 전하들이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축전기는 대표적으로 한쪽에는 플러스 전하, 다른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체에는 전하가 대전되는데 이 전하가 도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양쪽에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데로도 못 가죠. 서로 붙잡고 있지만 합쳐지지도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축전기라고 하는 장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축전기는 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전하가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전하를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체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축전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한다면 가까이 배치된 두 개의 도체로 구성되며 양쪽 도체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그런 전하가 대전될 때 이것을 축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축전기 두 도체에 대전된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의 전기력에 의해 전하가 저장이 된다. 이 전기력이 없으면 도망갈지도 모르죠. 서로 잡아다니니까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점전하의 모임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점전하들이 이렇게 있으면 뭐 R1이 있고 여기 R2가 있고 R2에 Q2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들이 많이 있으면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한 전하까지 QI까지의 거리를 위치 벡터를 RI라고 하고 QJ까지의 위치 벡터를 RJ라고 하고 둘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RIJ라고 하면 여기 RIJ라고 하면 이런 전하들의 모임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뭘 계산을 했냐면 어떻게 해서 계산했어요? 계산하기 쉬운 게
어떤 한 위치에서 한 전하가 있는 위치에서 스칼라 포텐셜을 먼저 계산했죠. 그러면 스칼라 포텐셜에 그 전하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든 일,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로 조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I가 QI가 놓인 RI를 요거는 제외한 거예요.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하들이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을 파이 I라고 하면 파이 I는 이렇게 됐었죠. 우리 이거 다 이제 기억하죠. 4파 입실론 제곱은 1하고 전부 다 거리만 잔뜩 쓴 다음에 QK 해가지고 K에 대해서 다 더하는데 I에 있는 데는 요거 자기 자신은 뺀 거니까 요거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I라는 위치, 요 QI가 있는 위치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이고, 스칼라 포텐셜은 단위 양전하당의 그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하만 곱하면, 여기에 있는 QI만 딱 곱하면 요 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 전기 에너지를 전부할 때는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가만 보세요. 파이 I가 I 번째 자리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여기에 있는 전하고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요놈들이 전부 다 2배가 된다면 요것도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돼요. 그래서 요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전하와 스칼라 포텐셜은 선형관계를 갖는다. 서로 선형관계란 비례관계라고 그랬죠. 서로 비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례상수는, 여기 앞에 있는 요 비례상수는 우리 어떻게 뭘로 구한 거냐면, 사실은 이거 쿨롱 법칙으로 구한 것인데, 이 쿨롱 법칙은 어때요? 두 점전하들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하는 거죠. 이렇게 점전하들 사이의 거리만 의존한다는 것은 전하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만 의존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점전하들이 배치된 기하적 구조에만 의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N개의 점전하 모임의 세 개의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Q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 QI를 곱한 다음에 다 더했는데, 이렇게 다 더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켜 줄 때 어떻게 했냐면, 앞에 뭐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앞으로 2분의 1이 튀어나왔어요. 자,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하고 QI 파이에서 다 더해준 게 됐죠. 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분의 1이 튀어나왔던가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이렇게 되돌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점전하에 대해서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봤는데, 축전기는 뭐에 대한 거 해야 되겠어요? 도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이제 확장을 시켰냐면, 이놈을 여기 도체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겠어요. 여기에 이제 도체들인데, 그 도체에 여기는 Q1이 대전이 돼 있고, 여기는 Q2가 대전이 돼 있고, 여기는 QI가 대전이 돼 있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그 다음에 이게 도체라면 우리 도체에서는 어땠어요? 도체의 포텐셜은 전부 같았어요. 그래서 그 도체의 포텐셜이란 요 Q2 자리에 Q2가 없을 때 나머지 놈들이 여기에 만드는 포텐셜, 이거는 요 Q2는 요 점전하가 아니라 이게 크기를 갖고 있지만, 이 크기 어디서나 전부 다 포텐셜이 다 같았죠. 그러니까 도체에서는 포텐셜이 다 같았어요. 자, 우리 그걸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됐냐면, 점전하들이 어떻게 모여있느냐, 그 기하적인 구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죠. 여기 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도체들이 어떤 모습의 도체들이 어떻게 모여있느냐는 기하적인 구조에 의해서만 여기에 모여있는 전기 에너지가 결정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으로 쓸 것 같으면 I번째 도체 스칼라 포텐셜은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쓴 거예요. 여기에 점전하일 경우에는 4파 입실론 제로 RIK분의 1이었죠. 근데 그게 그 점전하가 아닐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요놈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라고 정해지는 상수가 되겠어요. 상수. 포텐셜. 그러면 여기에 이런 전하들이 모여 있을 때 요놈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때 선형관계, 요놈하고 요놈은 선형관계를 가지니까 에너지는 여기서 선형관계를 가지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기하적인 구조만 의존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점전하에 모이면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KI, 이때 KI를 제외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점전하의 경우에는 그 점전하에 있는 부분의 포텐셜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크기를 갖고 있으면
I를 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전기 에너지는 아까와 똑같은 모습인데 앞에 2분의 1이 들고 여기에 PIK고 QI, QK만 할 것 같으면 도체들의 모임에 전하들이 Q1, Q2 이렇게 대전돼 있을 때 그 전체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혹시 여기에 질문 있습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있어요, 없어요? 네, 질문 뭐 있어요? K는 I를 왜 포함하는지 좀 자세하게 그 자세하게 얘기할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건 우리가 도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 우리가 했었어요. 점전하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 점전하가 자기 자신이 만드는 에너지는 포함시키지 않는데 도체의 경우에는 크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 도체할 때는 그 도체의 에너지에 그 도체 자신이 저장된 전하들의 에너지를 다 계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반지름이 아닌 9에 전하 Q가 있다. 그러면 그 Q가 갖는 에너지는 자신의 전하로 계산을 하죠. 도체가 있을 때, 크기가 있을 때는. 그래서 그거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점전하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 점전하는 딱 그 위치 하나만 있는 거니까 하나만 있는 데는 그때는 그 하나 갖고 올 때는 일일 필요 없으니까 에너지가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도체가 이렇게 크게 있을 때는 그 도체에 저장된 전하라도 갖고 올 때 일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건 지난번에 이제 전기 에너지 할 때 우리 계산을 했는데 전기 에너지들 모임이 있을 때 주위에 아무 전하도 없다면 전하 하나 갖고 오는데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했어요. 자기 자신의 일은. 근데 여기에 도체 전하를 갖다 놓으면 같은 도체라고 하더라도 그 같은 도체까지 전하를 가지고 오는데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도 포함을 시켜야지 되겠어요. 자세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 네. 자, 그래서 그 형태는, 그 에너지의 형태는 2분의 1하고 여기 PIK, QI, QK인데 요거는 이제 구조적인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IK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축전기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축전기에 적용을 할 텐데 축전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이거 적용할 텐데 딱 도체가 몇 개밖에 없는 경우예요. 딱 2개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축전기를 이루는 두체인데 도체 1, 도체 2 하면은 여기에 도체 1에 Q1이 대전돼 있고 도체 2에 Q2가 대전이 돼 있다면 축전기의 경우에는 Q1이 Q면 Q2는 뭐겠어요? 그냥 마이너스 Q겠어요. 축전기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스칼라 포텐셜이 도체 1의 스칼라 포텐셜이 파이 1, 그 다음에 도체 2의 스칼라 포텐셜이 파이 2라면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는 파이 1에서 파이 2 뺀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한 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어요. 여기다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선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파이 1은 이게 첫 번째 거, 첫 번째 도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Q1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2, Q2 이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여기 도체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도체에 있는 전하뿐 아니라 다른 주위에 있는 다른 전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전하가 도체 1에 기여한 스칼라 포텐셜을 파이 1x 이렇게 쓰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파이 2는 이렇게 파이 2는 P21 Q1 더하기 P22 Q2 더하기 P2X P2X는 다른 데 있는 기여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이제 축전기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 여기 설명한 거죠. 파이 1X, 파이 2X는 그런 거라면 우리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냐면 어때야지 이거를 축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파이 1X와 파이 2X가 같아서 그 차를 낼 것 같으면 그 두 개의 전이 차를 낼 것 같으면 외부의 영향이 없어져요. 그래서 축전기가 있으면 축전기의 전위차는 외부에 있는 전하가 이 전위차에 영향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부에 가하는 스칼라 포텐셜이 같으면 영향 주지 않겠죠. 그랬을 때 우리 그것을 축전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전기는 두 개의 도체반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축전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가까이 있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체판의 크기에 비해서 가까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축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파이 1x와 파이 2x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제3의 전하가 있다고 할 때 그놈이 요놈한테 미치는 스칼라 포텐셜이 두 개가 가까이 있으면 같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축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으면 스칼라 포텐셜 구할 때 두 개 빼버리면, 차이 구할 때 빼버리면, 자, Q1은 마이너스 Q는 미안, 여기 Q2예요. 잘못된 거예요. Q1은 마이너스 Q2는 Q이므로, 그래서 하나는 Q1 나머지는 Q2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식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 Q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 이렇게 되겠어요. 두 번째 거는 여기 Q가 되고 마이너스 Q가 되겠어요. 그래서 둘을 빼겠어요. 둘을 빼면 두 도체 사이에 전위차가 나오는데 이 전위차는 델타 파이죠. 이렇게 했더니 뭐만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어요? Q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예요? 축전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축전기 둘 사이의 전위차는 무엇에 비례한다?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에 비례한다. 전하가 2배가 되면 대전된 전위차도 2배가 된다. 뭐 이런 거죠. 두 개가 비례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축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 숫자, 요거는 이제 축전기에 있는 도체가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요거 이제 상수가 되겠어요. 축전기마다 그 축전기의 상수인데 여기 이걸 전체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면 요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쓰냐면 Q는 C 델타 파이 이렇게 쓰겠어요. 요걸 나눠요. 그래서 요거의 역수가, 여기는 요거 역수, 요걸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용량이다라고 부르고, 이 전기 용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축전기가 어떤 모양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기하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 여기서 기하적 구조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예요? 우리 아까부터 전기 에너지의 저장은 점전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는 기하적인 모양에 의해서, 또 도체들이 이렇게 있으면 도체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도체들에 의한 전기 에너지가 결정됐죠. 이게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데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축전기의 모양과 배열과 뭐 이런 것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전기 용량은 여기서 가만 보니까 뭐예요? Q를 델타 파이로 나눈 거죠. Q는 뭐냐면 전하고, 델타 파이는 스칼라 포텐셜이니까 전위, 전압이죠. 그래서 전하의 단위는 쿨롱, 그다음에 요거 전위의 단위는 볼트니까 우리 전기 용량의 단위는 전하의 단위를 볼트의 단위로 나눈 게 되겠어요. 그래서 C 나누기 V가 이게 이제 전기 용량의 단위인데, 요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페러드라고 부른다. 페러드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페러데이죠. 페러데이의 이름을 따서 페러드라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이제 구해야 될 텐데, 축전기의 전기 용량 구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축전기에다가 전위차를 주고서 대전된 전하가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뭘로 나누면 대전된 전하를 전위차로 나누면 전기 용량이 나왔죠. 근데 이 전기 용량은 대전된 전하가 얼마냐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축전기의 모양이 어떤지에만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기 용량을 이제 구해 놓고 보면 축전기의 기하적인 구조만으로 표시될 텐데, 근데 축전기 구조를 막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런 순서를 이용해서 구하면 구하기가 쉬워지고 결과가 기하적인 구조에 의해서 구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축전기에 먼저 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근데 축전기에 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한 판에는 Q, 다른 판에는 마이너스 Q예요. 그 두 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항상 0이죠. 그래서 축전기에 대전된 총 전하는 0이에요.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축전기 한 판에 대전된 전하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축전기가 대전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기장을 구해요. 어디서의 전기장? 축전기 내부에서의 전기장.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축전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내부에만 전기장이 있어요. 그 외부에는 전기장이 거의 0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의 전기장을 또 무엇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대부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기장을 구하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전기장과 전위차 사이에는 항상 전기장을 선적분하면 전위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일정이라면 2 곱하기 D 하면 전위차죠. 이게 바로 여기에 이게 전기장에서 나온 거니까 전기력 하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할 때는 힘을 선적분한 거였지. 전기장을 선적분하면 그 스칼라 포텐셜 차이, 전위차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Q가 대전돼 있다고 가정하고 전기장 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전위차를 구해요. 그러면 우리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전기용량 구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Q 알고 델타 파이 알았으니까 마지막 단계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그 B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이제 전기 용량이 되죠. 근데 이렇게 구한 전기 용량은 사실은 Q나 델타 파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양이 나와야지만 답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한 도체판의 넓이가 A이고 도체판 사이의 간격이 D인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라. 네, 이거 아까 한 단계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하라고 그랬죠. 이게 평행판 축전기인데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는 이렇게 된 게 평행판 축전기 도체판이에요. 도체판의 지금 넓이가 도체판의 넓이가 A이고 도체판 사이 간격이 D라고 했을 때 여기에 Q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로 전기력선이 쫙 생기죠. 그때 그림처럼 두 평행한 도체판을 나란히 가져다 놓은 것인데 무슨 수가 벌어지냐면 자 이거 다시 요게 두 판이에요.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전기장이 이것처럼 여기 내부에서만 이렇게 생기고 바깥은 이렇게 퍼져나가서 거의 없어요. 이게 만약에 더 가까우면 다시 말하면 판의 넓이에 비해서 판의 간격이 더 작으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더 많이 퍼지겠죠. 그래서 이 바깥은 더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전기장은 내부에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내부의 전기장을 뭘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야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두 도체판이에요. 가우스 법칙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우스 폐곡면을 그려야 되는데 가우스 폐곡면 그릴 때 하나는 도체 내부에 바깥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도체 내부는 여기는 전기장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래서 플럭스가 0, 선속이 0이에요. 옆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면 방향과 전기장 방향이 전기장이 이런 방향이어야 되니까 수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에요. 지금 그래서 플럭스는 어디만 있냐면 선속은 여기만 있겠어요. 이거 자꾸 이러네. 이쪽에만 있겠어요. 그래서 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데 도체판의 면전화 밀도를 먼저 이렇게 딱 계산해 놓으면 Q를 A로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여기 밑면의 넓이가 S고 여기가 H인 직육면체 모양의 가우스 평면을 그려서 그 다음에 전기장 성속을 하는데 밑면의 전기장 선속은 0, 윗면은 0. 밑면이 어떤 거야? 밑면은요. 밑면 이거예요. 이게 밑면, 이게 윗면. 그래서 사실 왼쪽 면, 오른쪽 면인데 그래서 윗면 ES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옆면은 어떻게 돼요? 옆면은 면의 방향과 전기장 방향이 수직이니까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 합하면 뭐가 돼요? ES가 돼요. 다 합하면 ES. 근데 그러면 가우스 법칙은 뭐가 되냐면 이건데 총 전기장 성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인데 이 가우스 폐곡면 속에 있는 총전은 뭐가 되냐면 시그마 곱하기 S 이러면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ES는 입실론 제곱은 시그마 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위차를 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위차를 구하면 단순히 어떻게 2에다 D만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D만 곱하고 이제 시그마를 A분의 Q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전기용량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용량은 델타 Q를 델타 파이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델타 Q를 델타 파이로 나누니까 이게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Q 나누기 요거니까 Q는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Q하고 델타 파이는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D분의 A 입실론 제로. 그래서 전기용량이 어때요?
A가 크면 클수록 더 커진다. A가 2배가 되면 2배가 된다.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커진다. 라고 하는 전기 용량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구한 단위가 뭐냐면 SI 단위가 페러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하적 성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구했어요. 기하적인 성질에 의해서만. 자,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우리 그냥 외울 수도 있겠어요. 뭐냐면 입실론 제로 해놓고서 면적이 필요하니까 A, 간격이 반비례하니까 나누기 D 하면 되죠. D분의 입실론 제로 A가 평행판 축전기의 이제 전기 용량이 되겠어요. 문제 자꾸 나오네. 이번엔 또 다른 놈의 전기 용량을 구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축전기의 전기 용량 구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 나오는 것인데 어떤 거? 구축전기죠. 구면 축전기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디 보자. 반지름이 R1인 안쪽 도체구와 반지름이 R2인 바깥쪽 도체구 껍질로 안에는 도체구가 있고 바깥에는 도체구 껍질이 있어요. 껍질로 이루어진 구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라. 이거 우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 도체에 Q가 대전돼 있다. 도체 2개 있는데 어떤 놈의 Q가 대전돼 있다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안에 있는 Q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바깥에 있는 거 Q라고 하면 답이 다르게 나오겠어요? 똑같게 나오겠어요? 답은 똑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반지름이 R1이고 안쪽 반지름이 R2인 이런 도체 껍질이 있다면 R1에 여기에 Q가 대전돼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전기장 구하는데 전기장은 뭘 이용해서 구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 가우스 법칙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가우스 폐용면을 이거 구해요.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는 전기장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바깥에도 가우스 법칙 쓸 수 있어요. 바깥에 가우스 법칙 쓰면 그 안에 있는 총전하가 얼마예요? 0이니까 바깥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기력 선은 전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그래서 그 축전기 내부에 전기장이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 쓸 것 같으면 전기장 구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기에 총 선속은 간단해요. 그냥 4파이 R제곱 2 이렇게 하면 되죠. 4파이 R제곱이 9의 표면. 여기에 전기장이 다 같으니까 2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근데 내부에 있는 총전은 얼마예요? 그냥 Q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우리 첫 주에.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되는 이건 뭐예요? 이거 Q가 점전하인 전기장하고 똑같죠? 점전하. 그러면 전위차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제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전기장 곱하기 거리하면 안 되고 전기장을 적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기장을 R1에서 R2까지 적분하면 전위차가 나오겠어요. 전위차 나오는 것은 4파이 필론 제로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이건 R분의 1이 나오니까 여기 적분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R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4파이 필론 제로분의 R1 R2 분의 R2 마이너스 R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위차를 구했으니까 우리 뭐가 전기 용량이에요? Q를 델타 파이로 나눈 거죠. 그래서 Q를 델타 파이로 나눈 거니까 전기 용량은 Q 써놓고 그냥 Q 써놓고 델타 파이 이걸 나눠줘요.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Q는 없어지죠.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 구하는 것도 아주 쉽게 잘했어요. 여러분 혼자서 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형 축전기에서는 재밌는 거 하나 할 수가 있겠어요. 뭐 할 수 있냐면 R2가 어디다 갖다 놓냐면 저기 우주 끝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R2를 우주 끝에다 갖다 놓으면 그 무슨 얘기예요? 9만 있다는 뜻이죠. 9만 하나 있어요. 9만 하나 있는 건 축전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축전기예요. 9에다가 전하를 대전시켜 놓으면 이 전하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이게 바로 축전기예요. 그래서 이 구축전기, 구형 축전기는 여기 도체 구가 하나 있고 구 껍질이 있다고 하면 구 껍질은 없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껍질을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R2가 무한대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9만의 축전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R2가 무한대라고 우리 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R2를 무한대로 놓기 위해서는 무한대인 것의 근사값은 항상 무한대분의 1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분자와 분모를 R2로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R2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도체 9만 있을 때 도체 9의 전기 용량은 여기서 이게 없어진 거 보니까 4파이 이플silon 제라고 뭐만 하면 돼요? R1만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도체 9의 전기 용량은 반지름이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네, 질문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어, 그 가정 1이 그 Q와 마이너스 Q로 잡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마이너스 Q와 Q로 잡으면 값이 똑같은 결과값이 같아지는지가 Q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적분 계산식에서 그러면은 부호만 반대가 돼요. 부호만 반대가 돼서 나중에 역시 반대 부호로 나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부 다 부호만 마이너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들어있는 걸 마이너스 들어있는 걸로 나누면 마이너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 Q를 하더라도 전기 용량 자체는 뭐 같아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른 네. 하나는 그 교수님이 아까 전에 축전기 설명하실 때 델타 파이는 두 개가 같이 거의 근접해 있어야 외부의 전하 그가 준 포텐셜 에너지 값이 같아서 네. 그 전이차가 없어지는 각 도체의 외부 때문에 생기는 스칼라 포텐셜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같아야만 되려면 둘이 굉장히 가까워야지 그렇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말씀하신 구형 축전기에서 무한대로 다른 하나가 가버리면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거에 영향.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상대적인 게 돼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여기 얼마나 가까운 것도 굉장히 그건 대답 못 하겠는데. 야, 그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이건 대답 못 하겠어. 네. 질문 안 한 걸로 하겠어요. 편집 들어갈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또 다른 아마 마지막 게 될 것 같은데 가운데 원통형 도체 그리고 바깥쪽에 원통 껍질형 도체로 구성된 원통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라.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원통이 있고 거기 원통 껍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가운데 Q가 대전돼 있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Q가 대전돼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하면 되겠어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 이용해서 전기장 구하는 거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전화 밀도 계산하는 게 편해요. 선전화 밀도는 전체 전하 Q를 L로 나누면 선전화 밀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우스 법칙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작은 원통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통. 그럼 원통의 겉 표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한 거네. 이게 가우스 표면이에요. 그러면 이때 반지름이 R인 요 사이에서 이런 원통 표면하면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전기장을 우리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선속은 어떻게 돼요? 옆에는 선속이 0일 테니까 여기에만 선속을 구하면 2파이로 D 요거 D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네. 그렇죠? 그래서 2파이로는 요 둘레고 요 D 하면 겉면의 넓이가 되겠어요. 여기다 2 곱했어요. 2.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는 람다 D가 되겠죠. 이게 선전화 밀도니까. 그래서 요게 같다 그랬으니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2파이 로우 D, E는 입실론 점을 람다 D 했으니까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전기장은 봤더니 어떻게 돼요? 로우의 반비례하네. 이게 바로 선전화 밀도가 만드는 전기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 3단계 전이차는 이것도 적분으로 해서 구해야 되겠어요. 적분을 해서 이렇게 로우분의 1 해서 구하면 이렇게 ln이 나와요. ln. 구했으니까 전이차 구했으니까 Q를 델타 파이로 나누면 우리 어때요? 전기 용량 구했죠? 그래서 전기 용량 뭐 이렇게 되겠어요. 전기 용량.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전기는 축전기의 기하적인 특징인 로1, 로2, L에만 의존해서 거기에서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평행판 축전기하고 구형 축전기하고 원통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축전기
전부 다예요. 우리 더 다른 아주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 우리 내부에 있는 전기장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우리 이제 실험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화를 대전시켜 놓고서 여기 어때요? 여기 이렇게 전이차를 구한 다음에 전기용량 이런 식으로 구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전기용량은 대표적으로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다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축전기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까지 했는데 우리 정리해 보면 전하가 분포된 곳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전하 분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축전기다. 그다음에 전하 Q가 대전된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델타 파이면 Q는 C 델타 파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때 C를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기 용량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축전기에 전하가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용량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기 용량은 축전기 기하적 구조에서 결정이 되는데 전기 용량의 단위는 페러드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이렇게 정해진다. 우리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부형 축전기, 그 다음에 원통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는 거 알았는데 사실은 전기 용량의 단위는 전기 용량이 축전기에 저장될 수 있는 최대 전하다. 그러면 전기 용량의 단위가 뭐야 되겠어요? 전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전기 용량의 단위는 전하가 아니죠. 그래서 전기 용량은 어떤 주어진 전이차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저장될 수 있는 전하량과 같아요. 그래서 전기 용량 자체가 축전기에 대전되는 전하량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강 3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